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전이고요. 이게 다음이고 이게 비.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시간 전까지 제주도에 있었던 오원식입니다. 앞에 새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저희 약사님이 태교 여행을 가는 스케줄이었어서 제가 안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행복한 여행이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못 바꾸고 부랴부랴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강의를 다 듣지 못했는데 사실 강의 자료를 다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정말 너무 재밌는 건 이 강의 자료가 서로 다 각자가 제출을 했는데 뭔가 하나의 세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강의를 다 잘 들으셨다면 제 강의는 훨씬 재밌고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이돌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장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아까 그 치매약 얘기할 때 했던 베타 아밀로이드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서 오늘 재밌을 것 같고요. 노인 증후군 탈출로 주제를 정했지만 저는 이제 도즈업 루틴이라는 행복 실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약사기도 하지만 심리 상담사기도 합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심리 상담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사만 할 수 있는 재밌는 행복 실천 루틴. 도즈업은 우리의 행복 호르몬 4가지의 이니셜입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노인증후군 탈출할 때 오늘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오원식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 실천 습관을 익히고 쓰고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 역시도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 이유도 제가 찾아냈고 그 이유를 잘 모르신다면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행복실천법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약사님께서 저한테 약사계 김창옥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 저희 약국에 김창옥 강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책도 하나 봤고요. 또는 제가 보급형 김경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갔다 강의를 하면서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급형 김경일쯤은 돼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증후군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연세대 내과 교실에서 김창호 교수님이 노인증후군이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여러 기관의 장애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노인증후군이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도 다양하게 아프게 옵니다. 이게 노인증후군이에요. 자, 노인증후군의 증상 중에서는 뭐 연화장애, 영양결핍, 수면장애 등등등등등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수면장애를 다룰 거예요. 왜 수면장애를 다루냐면 수면장애는 스트레스, 걱정, 우울증, 치매, 통증을 유발하고 신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반대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제가 여기서 하나의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이제 노인증후군을 이제 노쇠와 장애 단계로 이게 지금 제가 글씨체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노인증후군을 노쇠하고 같은 맥락으로 두기도 하고요. 노인증후군 이후에 노쇠로 그리고 장애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5가지 체중 감소, 피로감, 근육 호약, 보행 속도, 신체 활동의 5가지 기준을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가지 중에 내가 3가지 이상 약해졌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노쇠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 중에 3개만 잘 지키셔도 기준에선 통과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당연히 근육. 조금 더 빨리 걷는 것도 당연하게 해동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 활동은 많이 사람들을 만나시면 됩니다. 자, 노인증후군 앞에 말고 저는 이게 더 쉽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노인증후군은 재밌는 일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만사 다 귀찮아요. 아프니까.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엄준철 약사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다 나왔죠. 우리 뇌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밌는 일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다 귀찮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든 사람의 특성이 아니고요. 노인증후군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돈이 없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증후군, 젊은 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라고 해서 잘 찾아봤더니 올해 8월 6일 신문 기사에 안 그래도 1등인 한국의 자살률이 10%가 올랐습니다. 안 태어나는데 빨리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 소멸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자연 소멸, 전쟁의 침략이 아니라 그냥 자연 소멸될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30대 이상 자살률이 세상에 제일 높고 노인 자살률은 뭐 압도적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살아있지만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전 세계에 똑같은 1초도 안 틀린 24시간 1440분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잠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면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뭘까요? 우리는 일도 잘해, 놀기도 잘 놀아, 잠이 없어. 대단한 나라예요. 노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1등 합니다. 잠 안 자기도 1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장 잠이 부족하고 독한 술과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안 자는 나라예요. 잠을 제일 안 자기 때문에 생기는 선진국병인 수면 부족에 따른 모든 질환들이 나타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은 죽은 다음에 자. 실제로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잠은 죽은 다음에 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빨리 죽고 싶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더라도 노년기에 모든 질병을 다 껴안게 돼요. 즉 우리에게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봤냐면 잘 자면 되지 않을까? 그래, 잠부터 해결을 해보자. 근데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밤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올까요? 내 하루가 일어나자마자 괴롭다면 그날 하루를 잘 보내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자려면 멜라토닌 전구체인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면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얘기가 재밌다면 이렇게 책 3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행복실천법 강사인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을 전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행복은 전염된다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 친구 중에 행복한 친구를 꼭 한 명은 두세요. 내 옆에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 친구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할 확률이 10% 올라갑니다. 그래도 없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찾아보세요. 그 친구가 행복하면 6%로 올라갑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15%의 확률을 확보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잠을 자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이 어원이 어둠의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멜라스가 밤,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면 세로토닌을 만들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뭘까요? 아침에 빛을 안 본답니다. 밤에 깨어있다예요. 아침에 빛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태양으로 가는 기계가 똑같거든요. 아침에 뇌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뇌에선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행복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취침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정도입니다. 너무 졸려요. 아침에 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만 보면 행복해질 건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얼른 시원한 물 한 컵하고 유산균하고 오메가3 들고 밖에 가만히 봅니다. 제 뇌가 행복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매일 반복하니까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밤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사치액설에 보면 흑담즙이라고 하잖아요. 멜랑콜리, 흑담즙.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우울하고 아침엔 행복해요. 아까 이제 치매약 중에 저녁에 드셨을 때 불면증 유발하는 경우는 세로토닌과 관계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일도 오히려 수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행복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이따 행복 실천 루틴에서 알려드릴 건데 조정 루틴에는 밤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졸려요. 행복은 아침에 다 하셔야 돼요. 자, 이 송가선, 지혜 송가선을 통해서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딱 두 가지. 결국 세로토닌이 없으면 멜라토닌이 나올 수 없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세로토닌은 자는 동안 장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에 불행하죠. 우리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지개를 펴면서 맨 처음 드는 기분이 뭘까요? 행복하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려서 미친 듯이 따르릉 하면서 깨날 때 느끼는 공포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의 일주기 리듬과 관계 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는, 이 표는 어떠한 논문에서 하루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는 법에 대한 논문에 하루의 호르몬의 변화예요. 우린 새벽에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상 알람이기도 해요. 내 몸에 알람 시계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 없다, 우리는 자다가 죽습니다. 깨나지 못하니까요.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느리게 뛰고 있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극을 받고 깨나는 거예요. 그럼 깨난 다음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 세로토닌 만드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알람은 알람대로 울립니다.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알람을 꺼요. 그리고 다시 자죠. 조금 있다가 알람이 다시 울립니다.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분비가 돼서 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알람을 또 끕니다. 저희 집에 알람이 없어요.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걸 한 지 한 1년 넘거든요. 알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제 몸의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서 물 한 컵 뜨고 밖에 멍하니 해를 봅니다. 아니 공짜로 세로토닌이 생긴다는데 그걸 왜 안 하세요? 해를 보고 유산균 하나 먹고 오메가3 하나 먹고 하루를 보냅니다. 세로토닌이 엄청 많으니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엄청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8시, 9시 되면 막 졸려요. 그리고 우리는 아데노신의 수면 압박에 의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걸 제 마음대로 기억하려고 카스마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공짜로 하루를 잘 보내는 법. 즉 여러분은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에 맞춰 생활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 체질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고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늦게 자시면 돼요. 왜? 우리 인류는 올빼미 인류가 3분의 1, 종달새 인류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빼미 인류인데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고생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의 잠은 반드시 8시간 주무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슬립 사이클에서 렘 수면이 마지막 1시간에 60%에서 90%예요. 우리의 뇌는 비렘 수면에서 기억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생각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렘 수면에서 새 생각을 창조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창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8시간 이상 자고 새벽에 만들어요. 그 전날 책을 신나게 보다가 졸리면 얼른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를 만듭니다. 왜? 제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때 만드니까요. 그리고 특히 논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잠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치매도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해마에서 전두엽으로 기억을 옮깁니다. 즉 우리 시험 볼 때 밤새면 시험 볼 때는 기억나는데 시험 끝나고 지워지거든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밤을 새고 시험 보니까 시험 보자마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자는 동안에 비렘 수면의 서파에서 우리의 해마에서 전두엽까지 깊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짧은 시간이라도 푹 자는 잠을 주무시면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선잠 주무시고 힘들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논렘 수면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너무 당연하죠. 저희 딸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6시간 불가능, 7시간 잘까? 8시간 자자예요. 예. 왜? 공부는 자는 동안 하는 거거든요. 내 뇌는 자는 동안 발달하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매약 드시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 네이처지에 실린 우리 한국 의료진이 찾아낸 내용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비인두구 림프종은 내척수액 배액의 중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였는데 이거를 배출하는 것은 자는 동안에 비인두각의 림프관이 확장되면서 뇌척수액이 빠질 때 베타 아밀로이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로지 이때만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제? 잠잘 때. 우리가 자지 않으면, 잠을 안 자면 이 비인두관 림프관망이 확장이 되지 않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1950년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분들이 잠을 안 잤다면 잠재적으로 치매 환자가 될 확률을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모든 치료법 이전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몸을 자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라. 가장 대표적으로 통증의학과 교수가 너무 통증이 심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수면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이 통증이 심해요. 잠을 많이 잔 사람은 통증이 훨씬 더 완화가 된답니다. 잠을 많이 자니까 세로토닌이 발생하고 세로토닌도 통증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시라는 겁니다. 서카디안 리듬 24시간 15분으로 하루를 우리 몸은 자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짜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유산균, 오메가3, 햇빛 10분, 가족하고 수다 떨면 된다. 그거부터 하고 오면 나머지는 해결해 드리겠다는데 실제로 그러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자다가 눈 뜨고 깨나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서 일어나는 이유도 똑같은 기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만 유독 일어난 다음에 불을 인위적으로 켜거나 반대로 밤에 불을 인위적으로 켜서 우리의 뇌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장내축은 김성관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산균 집어넣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풀 좀 먹는 거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시영 박사님 지금 90세신데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법을 실제 몸소 실천하시는데 첫 번째가 음식 천천히 드십니다. 음식을 씹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생긴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는다 이상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분 좋게 내 주변 사람들하고 산책하는 거예요. 우리 숨 차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거를 내가 몸이 좋아지니까 운동해야 돼가 아니라 내 뇌에 세로토닌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 자기 긍정적인 마음 갖기인데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 아니면 안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면 그냥 안 하고 망해요. 왜? 그게 저를 불행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일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네 번째, 하루에 아침에 그거 있잖아요. 충분히 자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누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느껴져요. 눈을 뜨면 기지개를 펴면서 내 손이 느껴지고 발가락 꼼지락거리면서 내 발이 느껴지거든요. 그거 그렇게 기분 좋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잖아요. 내 뇌는 편도체만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시연 박사님이 87세 때 40년 하셨대요. 43년째고요. 저도 이제 47세, 만으로 47세니까 이제부터 40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만 주무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잠 잘 자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 세로토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노인증후군을 재밌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밌을 일을 찾아야 돼요. 나이 드니까 재미없어? 아니에요. 푼수떼기 어르신들이 훨씬 건강하십니다. 저는 저희 약국에 푼수떼기 어르신들 오면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나요. 그냥 나 부끄러워 죽겠어 하면서 같이 하이파이브 해요. 예,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엔돌핀 얻어내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으시면 돼요. 남 일에 관심 많고, 물론 험담하거나 욕하는 거 말고요. 남 일이 좋으면 같이 박수치고,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기분 좋고, 재밌는 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맛있는 음식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맛있게 먹고 싶어야 되고, 내가 누가 주는 거 귀찮고, 이미 이거부터가 노인증후군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싫다라고 하시면 귀찮게 하세요. 할 때까지 하면서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오기 전에 약국에서 우울증 환자의 부모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으니 같이 무언가를 해주시라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옥시토신 나오잖아요. 같이 손잡고 나가시라. 나가면서 하나씩 하시면 된다예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중요한 게 영성인데요. 나이가 들고 내가 노년에 느끼는 가장 큰 외로움은 뭐냐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단독 개체로는 아주 작은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영성은 되게 강하거든요. 제 영성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이 나를 이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실천법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가장 큰 영성의 하나의 예시가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있으면, 내 혈족이 있으면, 내 친구가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는 영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행복해야 잘 삽니다.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은 뭐냐면요, 잘 죽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죽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잘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깨나면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죽을 수 있으면 뭘 할까? 오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조금 더 바보 같아도 좋으니까, 내가 조금 더 미련해도 좋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왜? 그게 내가 세상과 연결된 이유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공점수, 저만의 성공점수 측정법을 만들어냈어요. 100세, 104세. 와, 나이만 많다고 성공했을까요? 오래 사는 삶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돈 벌고 빨리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래 사는 삶인데 오늘이 행복해서 내일 하루가 궁금해갖고 오늘 빨리 졸리는 삶이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덧 들어버린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축하. 여기 이분이 102세세요. 102세. 102세를 축하받는데 축하하시는 분들이 70, 80대예요. 이분들은 100살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처럼 기분 좋게 나이 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잘 살고 싶으니까 내일이 나에게 다시 다가왔으면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높을까요? 살아있는데 내일이 없으니까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걱정에 가득 차고, 걱정에 가득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세로토닌이 부족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도 나에게 즐거운 일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상과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악순환 때문에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나타나는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게 수명, 기억력, 창의력, 날씬하고 식욕, 암과 치매, 독감,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위험, 행복, 이거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내내 얘기했잖아요. 17,000편의 논문을 통계로 8시간 수면이 갖고 있는 효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노인 증후군은 물론 노쇠와 장애까지 다 해당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부터 저는 진짜 이 공부하고 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진 게 잠이에요. 저는 자다가 잠 못 잤잖아요. 어떻게든 잡니다. 아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이러한 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잠을 자려면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셔야 돼요. 선행학습 하면 한자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은 이거죠.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먼저 가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등입니다. 잠은 죽은 다음 잘 거니까.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 말했어요. 너희들은 120살 살 거니까 공부를 20년 해도 좋아. 대학교 한 번 더 가도 좋아. 대신 잠은 많이 자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은 노력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니까 노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진 건 뭐냐면 전쟁 세대 이후에 행복은 잘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이 살기 위해서잖아요.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기 때문에 노력 이퀄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더 자살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모두 차단당하고 노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8시간 자는 게 제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른 건 모르겠고 공부고 책이고 이런 거 니네가 똑똑하게 사는 게 유리하니까 하는 건데 잠 8시간 자는 건 아빠 유언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알람이 없어요. 저희 애들이 늦게 자면 저는 늦게 깨웁니다. 학교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만 늦게 깨워요. 그게 저희 집에서는 모든 걸 털터서 철칙이에요. 왜? 잠자면 아침에 행복할 건데 아침에 내가 행복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왜 박탈하냐는 거죠. 행복하면 노력할 건데 잠 잘 잔 날 여러분 함부로 살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강의 자료를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텔레비전이 좀 바로 바꿔드렸어요. 그냥 일단 바꿉니다. 저희 어머니 컴퓨터가 바로 바꿉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세요. 어머니 앞으로 30년, 20년 사실 건데 20년 영어 공부하시면 동시통역사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주무세요. 아침에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 프로야구 많이 보세요. 도파민 팡팡 나오게. 옆에 앉아갖고 막 시비를 걸어요. 아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귀찮게 하면 발달합니다. 야구 보면서 잡담하고 있으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아침만 되면 이렇게 나가서 해보시게 하는 거예요. 해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안 생기던 행복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맨날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저희 애들 일 시키고 놀러 다닙니다. 놀러 다녀야 애들이 행복하니까 잘 놀았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 할 게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아빠가 놀러 가자고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애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야, 너 행복이 필요할 때니까 빨리 나가자. 일단 네가 잠을 자라. 아빠 머리가 아파요. 잠을 자라. 잠을 자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공부한 거 너 기억 안 풀려? 빨리 자라. 제가 책 보여줘요. 실제로 그 예술가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연주를 하다가 안 되던 거를 잠자고 깨놨을 때 되는 것들을 수집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줘요. 야, 네가 지금 안 풀리는 이유는 안 잤기 때문이야. 저희 애들이 다 쉬게 하니까 쉬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쉬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강의 만들 때마다 얘들아 아빠가 행복해지는 법 새로운 거 찾았어 그러면 저희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너무 행복해 아빠. 그만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야 되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법을 앞에까지는 왜 행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지잖아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도점 루틴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입니다. 이걸 올리는 루틴이에요. 루틴이 뭐냐? 노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실 때 굉장히 힘드세요? 아니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힘드세요? 아니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을 때 힘드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루틴입니다. 루틴. 그래서 제가 어떤 루틴을 만들었냐면 아침에 출근 전에 일어나면 애들 아침 차립니다. 저희 막 무조건 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맨날 사람들한테 프리바이오틱스 중요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풀 먹입니다. 얘네들 이미 일어나자마자 유산균하고 오메가3 들고 밖에 나가서 물 마시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밖에 받아보는 거, 그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푸시업 합니다. 배는 나왔지만 어깨는 튼튼해요.
근육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기 하고요. 오름 다닙니다. 그러면 너무 다리 아프잖아요. 엔돌핀 팡팡 튀어나오죠.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그리고 콜드 샤워를 제가 이제 올해 10월 1일이 되면 만 2년이 돼요. 저는 한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입에 김 나올 때 콜드 샤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도파민 만드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고통을 주면 단기간에 짧은 우리 몸은 견뎌내기 위해서 도파민을 분출하는데 이게 활력이에요. 우리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존의 호르몬이고 욕구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냉수 목욕하고 와서 멀쩡히 자고 있는 애들 막 다 깨우잖아요. 본인만 도파민 충전해놓고.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도파민 충전하고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이제 노출이 심하시기 때문에 겨울 사진 갖고 왔는데요. 매일 아침 올라가서 한 번씩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이거는 오늘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도지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일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밥 차려놓은 거거든요. 저는 아침이 하루의 일과가 아침 8시 반 정도에 끝나요. 왜? 제가 할 걸 다 했으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해야 다 끝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보내냐? 다 씁니다. 잘 때까지. 저는 이상하게 저녁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 행복 호르몬을 하루 종일 내 삶을 사는 데 쓰는 거예요. 행복해서 노력하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아침에 출근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행복하지 않은 노력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진상 만나면 화나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아침에 미친놈처럼 기분이 좋은 상태라서 약국 가잖아요. 누가 와도 웃어요. 아유,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너 하나 못 봐줄까 하면서 웃어요. 왜?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아침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약국에도 힘드신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힘드시다고 제가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 잘 달래서 같이 웃고 하이파이브 하고 악수하고 때로는 허그도 하고 저희 할머니들이 제가 자꾸 플러팅 한다고 너무 싫어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지? 하면 진작 죽었지. 이러면 그럼 이제 새로 소개팅 나가는 거예요. 소개팅이 뭐라? 아, 선 보는 거 하니까 농담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할머니 저는 결혼했수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웃죠. 아, 이거 예능이었는데 호흡이 안 맞았네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할까요? 선생님, 살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할까요?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분명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일 때문에 포기한 적이 많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살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행복실천법 강사를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요.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원하는 약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약국을 3터로 만들어 봤어요. 도주업 루틴이 약국에서 가능할까? 됩니다. 저는 약국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뽑아요. 저희 약국에 2,0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오로지 내수용입니다. 안 팔려요, 안 팔려. 약국에 커피 판다는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 서비스로 안 주나? 아닙니다. 무인카페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그냥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왜 커피를 좋아하냐? 저는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행 가서 호텔 라운지에 가서 호텔 라운지 음악이 나올 때 그 커피 향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호텔 라운지 음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핸디캡이에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하면 하이파이브를 하면 서로 안부를 전하는 옥시토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뭐 하냐면요. 점심 몰아요, 점심. 저희 점심 문 닫고 나가서 먹는데 약국에서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 할 거라고는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하나 고르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저희는 점심 메뉴 고릅니다. 저희 약국에 블로그에 번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 동네 맛집만 싹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하냐?
그냥 마음대로 시간 흘러가게 냅둬요.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온 대로 좋고 사람이 안 오면 안 온 대로 좋습니다. 저는 책 보면서 잘 놀거든요. 강의 자료도 만들고 있고. 삶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삶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면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죽어도 괜찮겠다 준비하고 삽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는 데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싫어하고 못하는 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한 게 성공, 싫은 거 참고 못하는 거 잘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저희 약국 슬로건입니다.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 저는 맨날 이런 글 쓰고 있고요. 저희 매니저님도 글 쓰고 싶대서 하나 만들어 쓰고 있고요. 번슐랭 가이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에 오늘의 행복은 공짜. 오늘 하루가 너무 갑자기 행복한데 왜 행복한가 했더니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봄꽃이 엄청 많이 핀 거예요. 사진 한 10개 찍고 나니까 제가 꽃박람회 갔다 온 기분입니다. 아유, 공짜. 저희 매니저님 별명이 불행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대한민국만큼 불행한 나라에서 저희 매니저님은 갑자기 비가 펑펑 오는 어두침침한 아침에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약사님 그냥 다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미치셨군요. 불행한 나라의 행복한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할 거 없으면 잘 살 수 있는 맛집 잘 적어놓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자, 선행학습과 도주업 루틴이 닮아 있지 않나요? 행복해서 노력해지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내 행복 호르몬을 올리는 도주업 루틴과 선행학습이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잘 살려면 행복해야 돼요. 서은국 교수가 전 세계에서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내놓은 이론이 뭐냐면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지만이 행복한 에너지로 잘 살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말씀하셨잖아요. 다이돌핀 우리 감동해야 되는데 신금 올려야 되고 막 풍경 하려고 막 스위스 알프스 막 가야 되고 하잖아요. 오로라 보러 가야 되고 새로운 진리 깨닫고 엄청난 사랑에 빠지고 지금 하시면 큰일 나죠. 이게 쉽냐고요. 근데 저는 다이돌핀 정말 요즘에 감정의 폭풍이 치는 게 빨리 더 나이가 들면 더 이 다이돌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저는 감동에 막 벅차오릅니다. 어떻게요? 김혜남 교수님 아세요? 고려대 정신과 교수님이신데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고려대 정신과 나와서 교수하시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엄청 고생하면서 45살에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딱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45살에. 너무 노력만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팠어요. 45살이 돼서 내가 내 몸으로 화장실을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김혜남 교수님 책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 근데 어떤 취미였냐? 하루는 비가 오는데 창밖에 물방울 하나를 보는데 그 안으로 세상이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방울 사진만 찍고 전시회까지 했습니다. 왜? 행복하니까. 이게 제일 쉬운 다이돌핀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행복 돋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큰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안을 때마다 와,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을 수 있구나. 내 우리 아이들 한 번 얼굴 볼 때마다 와우, 이 애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이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여령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죽음을 직면하니 삶이 더욱 농밀해졌다. 22년 2월에 이 책 나왔을 때 이 책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2년째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하루가 더 소중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선물이다.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주잖아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에게 선물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잘 갖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선물이 오로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기 위해 잘 사는 거라고. 이 선물들을 살아있는 동안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이미 살아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노인증후군 호르몬은 도주업 루틴에서
도파민을 다이돌핀으로 바꿔야 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일에도 많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거 어색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자연이, 이 세상이 나와 연결할 수 있는 끈을 더 단단히 결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학습, 네, 선행학습 하세요. 여러분들 참고 노력하지 마시고 행복한 다음 노력하세요. 아침부터 행복해야 저녁까지 잘 살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행복해야 나이 들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면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아플 걸 걱정하지 말고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행복하게 아프면 돼요. 우리는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불행할 때도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할 때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정신줄이란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전 정신줄 놓고 살아요. 어차피 정신줄 붙잡고 있어도 실패하는 인생인데 정신줄 놓고 정신줄 잡고 있으면 제 마음줄은 누가 잡습니까? 보통 질병은 다 마음에 있어요. 이게 제 마음줄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목숨 걸고 살아요. 강의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놉니다. 제가 충분히 행복해져서 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놉니다. 이거 한 3, 4배 더 있어요. 매일매일 사진 찍고 기록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족, 식구들. 살아있는 한 우리가 행복을 찾... 제가 이런 여러 강의들 만들어서 행복 타령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궁금하시면 글들 구경하시러 오시고요. 인생이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축제예요. 굳이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고요.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마음줄만 붙잡는 오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